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깨시민이라는 말이 있죠. 깨시민. 이 이제 용어 자체가 이 보수로 불리는 우파로 불리는 세력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깨시민이 이제 좌파 혹은 저쪽 종중 세력들, 정북 세력들을 위한 용어로 이렇게 그들의 공격 무기로 사용되었었죠. 토착 왜곡, 깨시민 이런 것들, 그리고 극우 이런 것들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깨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깨인 2030, 깨인 10대들 때문인데요. 그 위세대들은 거의 다 고정되어 있어요. 고인물이에요. 그 위세대들은 거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극히 작은 변수가 있을 뿐이고요. 진짜 거대한 변수의 바다는 바로 10대, 20대, 30대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혹은 이런 어떤 뭐 이념 전쟁의 그 양태를 보게 되면은 2030 쟁탈전입니다. 10대 쟁탈전. 이들을 우군화하는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계엄을 이제 발동하면서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계몽령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들이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대한민국 세력으로 지금 편입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을,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스탑 더 스틸도 외치고 있고요. 그야말로 와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현상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소개할 것은요. 정말 신납니다. 이들이 있어서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안부라는 말이 이게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언급 안 됐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을 달구는 주요 화두 중에 한 개가 됐죠.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건데요. 요게 바로 윤미향의 등장과 함께 이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과거에는요, 일본 이슈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크게 어필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좌파들, 저쪽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 세력들이 정치를 할 때 제1로 치는 게 반일 프레임입니다. 반일. 너 친일파지? 너희들이 일본의 그 앞잡이들이지? 이런 어떤 프레임, 토착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그 프레임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정치 안 되죠. 솔직히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쪽에서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페널티를 안고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페널티입니다. 아무튼 저들이 지금 제일 크게 내세우는 것은 과거에는 뭐 반독재, 독재, 이런 민주, 반민주 이런 프레임이었고요. 부패 프레임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딱 하나 꼽는다면 이 일본 프레임, 친일파, 이 이슈입니다. 근데 사실 친일파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친일파입니까? 일본하고 가까이 사이좋게 지내자 하더라도 그건 친일파가 아니고 일본하고 가까이 잘 지내면 우리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 함께 서로 다 같이 협력해서 공생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일본의 1인당 GDP에서는 능가했고 일본을 극복했다라고 지금 그런 어떤 세계적 평가가 있는데 심지어는 군사력이 우리가 일본보다 앞섭니다. 일본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일본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을 이겨버리면 돼요. 그 길에 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반일, 친일파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저들이 친일파 프레임을 구사하는 것은요. 졸렬한 행동이죠. 졸렬한 피해자 그 스탠스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정말 찌질이들이고요. 못난 짓이죠. 그런 짓이 2030들에게는 안 통하는 겁니다. 4050에게는 먹혔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먹혔다고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거 일본 이슈 때문에 이 소위 우파 보수 애국 자유진영이 정치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게 10대, 20대, 30대들 깨인 젊은 피들, 젊은 시민들, 깨시민이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깨시민 아닙니까? 깨 애국 시민이 되겠죠. 자, 이런 뉴스에 대해서 말이죠. 위안부 운동 이만하면 됐다고?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많이 우려 먹었잖아. 이제 그만하자. 지겹다. 이런 어떤 주장도,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이제 이들 좌진영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어떤 이슈인데? 솔직히 김일성이가 말이죠. 각근 이론이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갓을 쓰고 있는데 각근이 두 개가 있다. 바람이 불면은 그 각근 두 개가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갓이 안 날아간다.
그런데 갓 하나가 약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갓이다. 다른 하나 튼튼한 갓은 미국이라고 하는 갓이다. 미국이라는 갓은 끊기가 힘들다. 일본이라는 갓을 끊어버려라. 그게 갓권 이론 아닙니까? 그러면 갓권은 하나가 있으면 갓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때 그 갓이 뭐겠습니까? 주한미군이라고도 하고요. 한미동맹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일본 이슈를 들추고 과장 왜곡, 조작, 날조를 해왔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저쪽이 가져간 이익도 많아요. 그 반면에 이쪽 보수 외국 자유 우파 진영에서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었죠. 그것을 이들이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안부 운동 이만하면 됐다고 절대 덮고 넘어갈 수 없죠. 1세대 운동과 김혜원 역사 왜곡 세력이 운동 부중하는 현실 통탄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기사가 있습니다. 좀 이런 분들의 뭐 주장은 뭐 그렇다 칩시다. 저는 지금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건요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뭐 적지 않이 있지만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슈를 들고 나오면요 저들이 오히려 불리해져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쟁탈전에서 이 이슈를 들고 나오면 진다고요. 이게 불리한 요소가 된 겁니다. 4050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이 2030일 때는 3040일 때는 이게 먹혔죠. 제대로 됐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완전히 우리 사회의 기성사회 쪽으로 편입되면서요. 새로 지금 올라오는 젊은 피들에게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일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일본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데 일본이 좋은데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그 10대, 20대, 3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1위가 미국 아니면 일본이에요. 그 두 개가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싫은 나라가 북한하고 중국이야.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만든 기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뭐 초월적인 이야기를 빼고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정교조 세대를 거쳤거든요. 학교에는 지금도 정교조의 어떤 그 역사관 그런 교육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악영향 폐해를 지금 끼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대, 20대, 30대들이 계몽이 되느냐? 저는 이 힘이 말이죠.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별도로 뭔가 팩트 체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의 힘입니다. 인터넷.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인터넷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TV 안 봐요. TV 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뭘 다 하는 세대거든. 그 앞선 세대들은 TV 많이 보잖아요. TV 드라마 많이 보고, TV 뉴스 많이 보고 이러잖아요. 이들 세대들은 그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미디어 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전부 컴퓨터, 전부 인터넷, 전부 SNS입니다. 스마트폰.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배우다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SNS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 이전에 기본적인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1배, 그렇게 저들이 욕을 하는 1배 그런 것이에요. DC 인사이더 이런 것입니다. 많습니다.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서 이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젊은 세대들은 전부 인터넷 커뮤니티 한두 개는 절기에 찾아가는 자신들의 놀이터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걸 다 이렇게 깨치게 된다니까요. 전두환에 대해서도 그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도권에서 규정해 놓은 전두환은 악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악마를 안 본다니까. 전두환의 공적을 잘 알고 있어요. 전두환이 그 발포 명령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실체도 잘 알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실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등등등 정치적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에 대해서 정치적 인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정교조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10대, 20대, 30대 지금의 2030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즘 뭐 MZ 플러스 MH라고 하는데요. MH라는 용어가 무현이거든. 무현. 그래서 노무현을 칭송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빼자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MH는 어쨌거나 무현 세대 그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 그 전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아무튼 MZ 플러스 MH 이 깨인 새로운 젊은 피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요 정치판이 드디어 친일파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요 이 기사는 일단 생략하고 이거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죠. 마치 성역화하는 그런 작업인데, 근데 성역화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외로운 외톨이가 되어 있어요. 어디 가보더라도
이거를 뭐랄까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가 세종대왕 동상처럼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나 정서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이게 세워져 있지만 뭐 거의 모든 지자체에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시대적 어떤 수명을 마쳤다. 생명이 다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그냥 그 홀로 외톨이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지만 존재감이랄까 상징성은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단순히 뉴스만 전달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을 뭐 이거저거 이렇게 섞어서 안 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뉴스만 해도 되죠. 그렇지만 제 프로그램을,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누리 PD는 뉴스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스 전달 오히려 안 하죠. 제가 이건 사실 필요 없고요. 뉴스 헤드라인만을 보통 갖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푸는 거죠. 저는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게 말이죠. 여기입니다. 댓글입니다. 와,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네이버 댓글은 어쨌거나 중립지대라고 봐야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들거든요. 여기 순공감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10개만 읽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선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더니 뒷구녕으론 위안부 할머니 털어먹던 윤미향 보고 있나?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유죄 났지? 이런 댓글이 떡하니 1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2번, 위안부 운동 팔아서 저희들 배속 챙긴 더불어공산당과 윤미향. 이거 어른들이 작성했다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 전부 10대, 20대, 30대들입니다. 자, 조선의 해방 독립은 원자 폭탄이 이루었다. 대한민국 건국은 이승만이 이루었다. 경제 대국으로 발전은 박정희 전두환. 산업화, 국민이 이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교조가 가르치는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마음에, 이제, 그런 가슴에 그런 것을 받아들인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따로 있고, 이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역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 프레임이 붕괴되고 있다,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생긴다. 나라가 정상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커진 거죠. 더불어공산당 윤미향 끈앞풀들이 위안부 또 장악하는 거 아닌가? 운동가로 오랫동안 있으셨군요. 운동가. 자꾸 윤미향이 떠올랐어. 이런 식으로 전부 비아냥, 조롱, 비판하는 것들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자, 이미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정관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몇십 번도 넘게 사죄했습니다. 일본 왕도 2번이나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 총리도 여러 번 사과했고, 뭐 장관들 합치면 수십 번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사과를 안 했대, 자꾸. 사과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쪽팔립니다, 진짜. 이러니까 너무도 찌질인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일본 이슈를 갖고 붙들고 안 놔주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이익이 안 돼요. 계속 하라 그래요, 오히려. 나중에 개박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배상도 90년대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61분의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보상받았습니다.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이제 2030들이. 또한, 2015년 위안부 합의 체결로 두 번째 기회가 있었고, 36명의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지원 사업을 수긍하시며 34명의 분들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바라시는 것인지 이런 것을 크게 보도를 안 하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은. 일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나라 국민들이 그거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가령 대한민국을 침략한다. 일본 국민들 중에 몇 명이 거기에 찬성할 것 같습니까?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 정치 세력이 거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몰락합니다. 옛날에 군국주의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의 경계 대상 1호지 일본이 경계될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동맹의 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고 주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걸 우리 2030 어린 10대들도 아는 거야. 지금 이대로 말이죠.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은 중국식 사회주의 같은 게 지금 뜨는 겁니다. 그거는 필연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심화되다 보면은 중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여기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숫자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국이 한 개 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칫하면은 그런 걸 원하십니까? 이걸 모르는 좌파들도 많아요. 그냥 단순히 보수 싫어, 국민의힘 싫어 이런 인간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근데 그거 전부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전부 세뇌 선동된 정말 가련한 존재들이죠. 그 전부 구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그거 머리를 다 이렇게 맑게 하는 그런 어떤 주장과 논리를 갖고 다 이렇게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보면 씨알도 안 맥히죠. 씨알도.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자, 저런 애들 꼴값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보상에는 관심 없고 역사 타령, 반일 타령한다는 것임. 즉 개인의 불행을 자기의 정치적 이념적 활동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 운동권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사파 운동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뭐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 애국심이라든가 뭐 국가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영달 이런 것이 컸다. 이익 뭐 이런 것들 개인적 욕심 거기다가 소영웅주의 이런 것들이죠. 자,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해줘라. 여생 살게 해주고 역사가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맡기면 되는데 쟤들은 끝이 없어. 계속해서 친일파 프레임을 갖고 우려먹는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윤미향 절대 덮고 넘어갈 수 없죠. 이게 우리의 돈벌이인데 윤미향 입장에서는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벌이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 이걸 갖고 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할애비의 죄를 손자의 아들한테 묻는 격이다. 이제는 유통기한이 끝나도 한참 끝난 거죠. 국가 차원에서 몇 번이나 사과를 받고 김대중 노무현 때 마무리 지은 일인데 또 보상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어떤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있죠. 자, 아무튼 보상금 빼돌린 민주당 탓이나 하시오. 할배들 찬밥 주고 호의호식한 인간들 그 돈으로 자식들 미국 유학에 강남에 집 산 좌파 세월호가 처음 1년은 안타까운 사건에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좌파의 선동이 되어버린 것처럼 뭐든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예, 정말 뭐 우리 깨 시민들 진짜 깨 애국 시민들이 제대로 지금 이건데 여기 이상하게 이걸 옹호하는 댓글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민심이 이만큼 변했다라는 겁니다. 요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윤미향 같은 년이 지금이라도 일본 군대에 봉사하고 와야 하는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가 가서 실체를 경험해봐라. 위안부. 사실 위안부들은요. 끌려간 위안부도 극히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과거에 그 신문 광고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일제 징용 그리고 저 위안부 그 모집하는 그 광고 기사가 있거든요. 과거 신문에. 구름같이 모여들었다라는 그 기사 옆에 다 있더라고. 다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그걸 보면 다 월급 받고 다 한 거야. 돈 받고 다 했는 건 만든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팩트인 것을 이들 젊은 친구들은 거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 확인한 거죠. 전부. 윤미향 부자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로 변질됐다. 이재명 딸 하나 왜 또 흑백 사진이야 이러면서. 야, 대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은 뒤집어지고 있다. 변하고 있다. 희망이 있죠. 자,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이 조금 더 시간이 이제 가서 한 10년만 흘러가게 되면은 아무도 이 이제 일본 이슈를 갖고요.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것은 완전 쓰레기로 저 세상으로 가겠죠. 완전히. 자, 그때 이제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이 위대한 구국의 대영웅으로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될 겁니다. 자, 느리 PD 김준이었습니다.